KB 국민카드, 자기소개 그리고 직무 포트폴리오, 작성법 완전 해부. 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오늘은 국민카드 지원자들을 위한 자소서 작성법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한카드 자소서 작성법 강연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현대카드 사업보고서 분석법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해당 영상들 참고해보시면 그 신용카드 산업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제 직무 관련된 이 항목들을 작성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들 제가 다 언급한 바 있어서 이 영상뿐만 아니라 그 과거 영상들도 같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자소서 작성하실 때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래서 이번 이 국민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신용카드 사업에 대한 이야기 좀 길게 안 할 거고요. 이 국민카드 자소서 항목을 중심으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위주로 오늘은 풀어볼 계획입니다. 국민카드 자소서 항목은 크게 두 개입니다. 우선 하나는 자기소개 항목이고요. 그래서 에세이 형식으로 지원자 본인을 표현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함했으면 하는 이야기의 삶의 핵심 가치, 성격 장단점, 그리고 주변인과의 갈등 해소, 그리고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 사례, 그리고 향후 인생 설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만 전체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요거는 이따가 제가 차례대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이 이 지원 직무 관련된 항목인데요. 이 말은 직무 포트폴리오긴 한데 막상 읽어보면 국민카드에서 일반 직무 또는 여기 IT 직무, 이 항목이 사실은 이 지원 직무가 일반 직무랑 IT 직무 두 개긴 한데, 사실 요 일반이냐 IT냐만 다르지 결국에 항목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지원자께서 지원 직무 수행을 위해서 어떤 준비와 역량 개발을 했느냐, 그걸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 달라.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너가 봤을 때 우리 카드 산업의 특성과 뭐 각종 우리의 전략 방향 등을 고려했을 때 너는 네가 준비해온 역량과 그런 어떤 과거의 준비들을 어떻게 업무에 그리고 우리 회사에 기여할 것이냐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좀 보자면 이 자기소개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의 이야기를 하라는 뜻이고요. 나의 이야기. 그래서 삶에 대한 태도, 뭐 가치관, 철학,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뭐 성향, 성격이죠. 성격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외에 뭐 본인만의 어떤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는 성공 혹은 실패 이야기, 그리고 미래 비전이나 계획, 이런 이야기들을 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이야기를 풀어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은 사실 말이 어렵습니다. 직무 포트폴리오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 직무 수행을 위해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역량과 준비를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고요. 우선 첫 번째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지금까지 키워온 이런 이 역량과 준비를 어떻게 이 업무에 혹은 이 국민카드에 활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보고서 형식으로 해달라라는 것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는 좀 막상 까놓고 봤을 때는 직무 역량, 네가 가지고 있는 직무 역량, 그리고 입사 후 포부 이야기 해달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자소서 항목 너무 어렵게 읽지 마시고요. 요거 각각 이 첫 번째 항목이랑 두 번째 항목 작성법 제가 각각 하나씩 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항목에서 역량과 관련된 이야기들, 여러분들의 스펙과 관련된 이야기들 충분히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항목에서는 막 구태의연하게 여러분들이 내가 뭐 예를 들면은 해당 일반 직무에 지원하기 위해서 뭐 도전 정신과 뭐 적극성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키워왔다, 이런 식으로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좋은 삶의 태도, 가치관,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러내고 싶은 유의미한 경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미래,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굉장히 주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쭉쭉 끌어내면서 여러분들만의 톤과 매너로 이야기를 좀 전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항목에서 충분히 직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항목에서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자기적이고 굉장히 짜맞춘 듯한 여러분들의 소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인사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인성적인 부분, 여러분들의 태도적인 부분도 충분히 같이 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항목들을 분리해 놓은 거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1번 항목에서는 최대한 힘을 빼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얘기하되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런 여러분들만의 어떤 차별화된 어떤 그런 이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들을 끌어나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 제가 가장 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선 그래서 첫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삼성그룹의 2번 항목, 2번 성장과정 항목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가장 쉬운 접근 방법입니다. 자, 우선은 이거 뭐 작성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에세이 형식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잡는 흐름이나 아니면은 뭐 이야기를 끌어가는 전개 방식, 주제를 어떻게 연결할 건지는 이제 지원자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요. 삼성그룹 2번 자소서 항목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 혹은 인물을 포함해서 그런 어떤 삶의 태도를 갖게 된 계기를 통해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을 보여달라고 이 자소서 항목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이 왜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이 삼성그룹에서 이제 제가 작성했던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항목을 저는 성장 과정으로 자소서 작성을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은 삼성그룹 2번 이 자소서 항목 성장 과정 작성법인데 그 내용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가족 소개나 학력 소개를 해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자애로우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다양한 도전을 뭐 제약 없이 함으로써 뭐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생각을 넓힐 수 있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만의 생각과 개성, 캐릭터를 드러낼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삶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갖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어떤 이 모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좋아하는, 존경하는 인물이나 그 인물이 했던 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태도, 자세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례를 좀 하나 들어드리자면 제가 SK이노베이션 최종 면접 때 최종 면접에서 했던 자기소개가 있습니다. 1분 자기소개. 자, SK이노베이션 최종 면접 1분 자기소개에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동아리 회장할 때 내세웠던 슬로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뭐냐면 Do first, do next, do again인데 나는 항상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 고민하지 않는다. 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실패를 하더라도 그런 어떤 이 부딪히고 실패했을 때 훨씬 배우는 게 많다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먼저 행동하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느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런 행동주의적인 정신과 태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삶의 교훈과 나만의 인생 노하우들을 쌓아올 수 있었다. 라는 식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토 주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내가 그래서 어떤 행동, 어떤 경험, 어떤 행동 또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런 좋은 경험과 좋은 노하우들을 쌓을 수 있었는지 경험적인 근거를 통해서 그 제가 앞서 제시했던 행동주의 정신과 행동지향적인 어떤 삶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경험들을 연이어서 제시를 해본다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행동주의적인 어떤 삶의 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당연히 경험을 어필할 때도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던 뭐 공모전이나 동아리 활동 충분히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모전이나 이런 이 여러분들이 했던 뭐 인턴 활동들을 내가 이런 걸 배웠고 이렇게 잘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굉장히 어떤 좋은 주제 밑에 여러분들이 했던 좋은 경험들을 연결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자세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전개를 여러분들이 좋은 전개로 자소서를 작성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좀 참고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성장 과정을 작성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먼저 주제로 간다면 여러분들만의 삶의 모토, 가치관, 태도 드러내고요. 그리고 나서 경험 1, 그리고 경험 2 연달아서 이야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좋은 태도 충분히 어필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 자소서에서 했듯이 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주제를 드러낼 때 삶의 모토 뭐 이런 생활신조 충분히 드러낼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거나 아니면 담고 싶은 연사 혹은 그들의 말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만의 삶의 가치를 주제로 먼저 드러내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제를 먼저 드러내고 그 다음에 관련된 경험을 2개 정도 연결해서 작성을 하시면 충분히 이 항목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량을 좀 본다고 한다면 요 항목은 한 1000자 정도, 1000자에서 1500자 정도를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두 300에서 500자 정도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와 스토리 제시하고 경험 1에 500자 그리고 경험 2에 500자 정도를 분배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딱 읽기 좋은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 초반부 흐름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한 이 작성 흐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삼성그룹 자소서 작성법 설명할 때 이미 얘기를 충분히 했던 적이 있거든요. 여기는 제가 그 사례를 써놓은 겁니다. 제가 스티브 잡스가 했던 어떤 이 유명한 말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그 삶의 그 스티브 잡스가 했던 연사가 했던 좋은 말을 어떻게 나만의 좋은 태도로 받아들였고 그런 삶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어떤 경험들을 하면서 나만의 노하우와 나만의 생각들을 쌓아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던 사례를 제가 다룬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격의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성장과정 작성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태도들이 충분히 드러나기 때문에 성격의 장점을 또 한 번 더 작성을 해서 좀 약간 흐름 자체를 중복되는 듯이 이야기를 좀 풀어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성장 과정을 통해 장점을 드러낸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충분히 좀 풀어주고 마지막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부분이라는 게 성장 과정의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다소 부족한 부분을 성격적인 면에서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주고 어떻게 보완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작성한다면 충분히 성격의 단점 풀어낼 수 있습니다. 뭐 요 내용 크게 뭐 길게 단점 같은 경우에 길게 작성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뭐 앞부분에 1500자 작성 시에 포함해서 작성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분량이라고 한다면은 200자, 250자 정도만 뭐 할애를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는 단점이니까 제가 빨갛게 좀 칠을 해놓겠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물어본 게 여러분들이 주변인과의 갈등 해소 방법 그리고 성공 실패 사례 인생 설계가 나와 있는데 사실 주변인의 갈등 해결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직 사회에서 혹은 사회 활동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좀 엿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해달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팀이나 아니면은 뭐 동아리도 좋고요. 아니면 학회도 좋고 아니면 외부 활동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업을 했던 사례든 아니면 누군가의 사이에서 갈등을 해결했던 사례든 아니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이런 이 직장에 있는 선배, 후배, 동료들과 어떻게 좀 더 잘 지내야 훨씬 더 회사가 좋은 분위기로 굴러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느꼈던 사례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니면 조직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는 경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조직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동하면서 아니면 경험 자체에서 느꼈던 점이 있다면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500자에서 700자 정도 작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내용이 뭐 700자까지 가게 되면 내용이 너무 길어서 500자 정도로 이 팩트 위주의 서술로 500자만 작성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 경험, 실패 경험에 대해서 좀 쓰셔야 되는데요. 뭐 성공, 실패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성공에만 집중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실패라고 해서 꼭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실패 경험을 통해서 내가 과거에 어떤 생각을 고쳐먹고 어떤 좋은 태도와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다면, 그리고 오히려 이런 실패를 통해서 내가 생각을 고쳐먹고 그 이후의 경험에서 뭔가 좋은 유의미한 성과를 냈던 경험을 얘기한다면, 자, 그렇게 된다면 실패를 통해 성공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풀어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도 해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성취 경험을 먼저 얘기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이후에 한 번 더 뭔가 경험을 할 때, 아, 그 성공 공식이 완전하지 않았구나 라는 어떤 실패 경험을 통해 겸손함, 아니면 나의 실수와 모자람을 인식하고 앞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식의 전개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항상 구성하기 나름입니다. 뭐 이렇게 분절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하다 보면 뭐 이 주제 꼭지만 해도 막 7개, 8개씩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너무 이야기가 정신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좀 유기적으로 그리고 좋은 흐름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보기가 깔끔한데,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자가 갖고 있는 좋은 생각과 태도들이 복합적으로 읽어낼 수 있게끔 충분히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미래 향후 인생 설계에 대한 부분을 좀 물어보고 있는데요. 뭐 사실 쓸 얘기가 없다면 안 써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앞에서도 충분히 나에 대한 이야기들 풀어낼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뭐 분량상 안 된다면 억지로 쓸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쓴다고 하더라도 이런 얘기면 쓰지 마세요. 뭐 예를 들면 미래에 내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 후학들을 양성하겠다, 그리고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멘토 멘티 활동을 꾸준히 하겠다, 이런 얘기들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립니다. 너무 질려요. 자, 이런 얘기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미래에 꿈꾸는 구체적인 이야기, 구체적인 어떤 미래, 구체적인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요. 그 구체적인 목표와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 나가고 싶은, 준비해 나가고 싶은, 그려 나가고 싶은 과정들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본다면 좀 의미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맹목적인 전문가, 맹목적인 봉사와 멘토 멘티 활동을 통한 뭐 이 가치 있는 사회를 만든다라는 어떤 이 굉장히 문화사절단다운 이야기들은 좀 최대한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갈 텐데요. 제가 아까 여기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역량과 준비를 했느냐, 그리고 네가 업무의 국민카드에 그리고 우리 업무에 어떤 식으로 너의 역량을 활용하겠냐를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사실 취업을 준비하는 지원자들 입장에서 카드사만 취업하려고 대놓고 준비한 지원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자, 그리고 카드사를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카드사와 관련된 경험만 쌓은 지원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실제로 카드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많은 이런 이 지금 현직자들 중에서 실제로 관련된 경험만 쌓아서 취업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 카드사에 관련된 경험 없는데, 카드사 일반 직무 관련된 경험 없는데 쫄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서 어떻게 이런 항목들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이거예요. 뭐냐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경험, 이런 역량은, 자, 이건 내 자랑입니다. 내 자랑, 순전히 내 자랑인데 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땡땡 경험, 내가 갖고 있는 땡땡 역량은 카드사의 땡땡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거는 굉장히 주체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어떻게 적용, 활용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카드사에 필요한 분석력을 키워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와 랑은 정반대의 얘기인 거죠. 제가 통계학과에서 키워온 어떤 다양한 형태의 툴을 다루고 다양한 가정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해석하고 접근할 수 있는 역량은 앞으로 카드사가 직면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바꿔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주체적이고 훨씬 더 실력 있고 어떤 자기만의 이런 이 분명한 어떤 캐릭터가 있는 지원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 하나하나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극성도 좋고요. 뭐 체계적인 업무 수행 능력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좋아요. 자, 커뮤니케이션 제가 여기서 깊게는 얘기 안 하겠지만, 자, 좋다. 다만 지원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이고 어떤 성격이기 때문에 나의 역량이 왜 중요한지만 분명하게 납득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뭐 카드사에 관련된 역량 키워왔네 안 키워왔네 별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카드사에 대한 업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나만의 역량을 너네 회사에 나라는 사람이 필요해. 항상 다른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도전적인 어떤 생각과 주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카드사에 필요해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쭉쭉 찔러 넣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방금 제시했던 여러분들만의 강점과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경험만 분명하게 제시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이 기업들 자소 작성할 때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죠. 뭐냐면 요 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는 지금 국민카드 지금 채용 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보고서 형식 그 사례를 제가 여기다 캡처해서 같이 붙여놨는데요. 결국에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눈에 보기 좋게 좀 작성을 해달라는 겁니다. 보고서 형식으로. 뭐냐면 핵심 내용 위주로 분명하게 어떤 분류를 갖고 내용들을 좀 전개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입장에서 너네가 갖고 있는 역량과 경험과 어떤 스펙들을 좀 한 번에 좀 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잘 작성 좀 해봐 라는 이야기로 이해하고 작성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좀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이제 사례를 써놨는데 나는 숨겨진 필요를 드러내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획력이 있다 라는 식으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역량을 좀 먼저 드러내는 방식으로 좀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이제 중분류로 내려가서 가와 나에는 뭐 내가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그래서 카드사에 어떤 업무를 할 때 나는 어떤 식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어떤 개선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 카드사에 그리고 지원 업무에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나에서 그리고 다에서 관련된 경험들을 좀 풀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기획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사례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땡땡 광고사 어시스턴트라고 한다면 요 위에서 이제 회사랑 그리고 이제 제가 맡았던 이 기본적인 직무에 대해서 쓸 거고요. 그리고 주요 역할에 대해서 쓰고 주요 프로젝트와 성과를 좀 한 번에 써서 내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할 때 어떤 성과들을 냈는지를 중심으로 이 역량을 설득하고 이걸 통해 어떻게 내가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경험을 나에서도 작성할 수 있고 다에서도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 주요 프로젝트 성과 작성할 때 제가 사례를 좀 써봤는데 뭐 땡땡땡이 유행할 당시에 나는 뭐 예를 들면 밀레니얼 세대의 이런 니즈를 파악했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합한 공급처, 납품처를 찾은 다음 단가와 시제품 제작까지 완료함으로써 2주라는 시간 내에 뭐 이 준비된 제품을 하루 만에 완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숨겨진 니즈를 파악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기억력이 있다라는 부분 충분히 설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두 번째 역량, 세 번째 역량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방법은 경험이 많은 지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경험이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경험이 많지 않은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구성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경험을 중심으로 대분류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아까 이 가에서 언급했던 뭐 땡땡 광고사 어시스턴트 업무, 그리고 2번에서는 예를 들면 여기서는 아까 언급했던 땡땡 유통 MD 업무,
이렇게 드러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알바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유통 채널 뭐 아니면은 유통 채널, 유통 소비 채널에서의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여기서 가나다 해서 뭐 각각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성과가 아니어도 됩니다. 어떤 변화 그리고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쓰셔도 괜찮고요. 다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요 경험으로 쓸 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광고사에서 어시스턴트 한 이야기를 쓴다. 그럼 뭐 주요 프로젝트 하나, 주요 프로젝트 2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 회사 내에서 수행했던 프로젝트들 써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에서든 라에서든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뭐 이렇게 해서 아까 요 위에 이 서두에서 언급했던 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여기서라도 꼭 좀 활용을 해보시면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제시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전공적인 백그라운드거든요. 전공적인 백그라운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적인 지식들을 전공적인 지식들 또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백그라운드 지식이 되거나 아니면 스킬이 될 수도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경영학과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냥 경영학과를 통해 다양한 어떤 경영에 필요한 각종 어떤 툴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영학 내에서도 나는 회계와 재무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스터디를 했다. 그 중에서도 어떤 회계에 좀 더 관심이 많았다. 관련된 어떤 스터디를 어떤 것들을 했던 경험이 있다. 자, 이런 스터디들은 내가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지식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내가 배운 과목과 그 과목에서 배웠던 지식들을 드러낼 수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좀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전공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직무 수행에 있어서 역량이라고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어필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잘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굉장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IT 직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똑같은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하게 더 코멘트는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오늘 국민카드 자소서 작성법 가이드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국민카드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 중에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만 꼭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좋은 이 자소서 작성법 뿐만 아니라 면접 시즌에 대비한 좋은 컨텐츠들 지금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뭐 구독과 알림 좀 미리 설정을 해 두셔서 앞으로 게시되는 업로드되는 영상들도 꼭 챙겨보시고 취업에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브런치로 고고고